2학년 사회문화반 안녕, 지수쌤이야. 똑같지? 그대로 두 가지 영상 계속 그 자리에서 찍고 있다, 얘들아. 쌤의 노력을 알아주렴. 얘들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뭐였어? 문화의 의미 배웠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배웠지. 그래서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 첫 번째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문화 단어는 얘들아 공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100%야. 사례가 나와요. 어떤 사례가 나오고요. 이 사례가 문화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선지는 그거에 대한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문화 이해하는 태도도요.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사례 속에서 이 관점 중에 뭐다, 태도 중에 뭐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요. 그 태도의 순기능, 역기능을 확인하거나 그 관점의 특징에 대해서 선지로 쫙 나오니까 공부를 그렇게 포인트를 둬서 하면 돼요. 이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치면서 출제되는 양식이, 출제되는 패턴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룰이야. 야, 쌤 할 때도 그랬고, 쌤 공부할 때도 그랬고, 쌤이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너네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10년 좀 아니다, 그치? 9년이나 8년 정도를 거치면서 계속 문제가 축적되는 거를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니까 쌤이 말해준 대로 공부하면 돼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게 관점인지 태도인지 구분합시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총체론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론적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먼저 총체론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게, 얘들아. 총체론적 관점은 우리 문화의 속성 중에 총체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은 총체성이랑 비슷합니다. 요거는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관점이다.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관점이다. 요거를 외울 때는 키워드 외우면 돼요. 유기적 상호 연관, 관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 문화를 총체성이잖아, 총체성. 하나 문화 요소가 다른 문화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가 나타나면요, 그거를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 요소와 연관 속에서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 요소만 고려하지 말고 다양한 요소도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그러니까 얘들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럼 뭐가 좋냐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이 요소도 보고 이 요소도 보고 이 요소도 보고 다 같이 보면요, 문화를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편협하고 왜곡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이거 되게 쉬워. 비교론적 관점은 이제 선생님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 혹은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비교해서 보면 돼. 이게 끝이야. 비교론적 관점 진짜 이게 끝이야. 문화를 볼 때요, 우리나라 문화와 그 다음에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봐요. 근데 비교할 때는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어떤 문화적 요소는 똑같은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 요소는 다른지. 그래서 키워드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해서 파악합니다 라고 보는 게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게 비교론적 관점의 핵심이에요. 그럼 얘들아, 문화를요, 공통점, 차이점, 보편성, 특수성을 파악해서 보면 뭐가 좋을까? 일단은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 자기 문화를 이해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중국 문화랑 비교하고 미국 문화와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 비교하면서 우리 문화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별로 안 어려워.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내용 설명할 게 별로 없고 쌤이랑 배움 노트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보고 이게 어떤 관점인지 어떤 태도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 여긴 쌤이랑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마지막은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상대론적 관점은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문화 상대주의랑 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상대론적 관점은요, 어떤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나라 문화가 나타난 사회적 맥락이나 역사적 상황,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나라의 상황,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자라는 관점이에요. 이거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 상대론적 관점은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문화상대주의랑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요 세 가지 배웠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뭘로 넘어가 볼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문화는요,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배울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통사 시간에 해가지고 딱히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금방금방 빠르게 넘어가 볼게. 첫 번째는 우리 문화 상대론적 관점 했잖아. 그러니까 상대론적 관점이랑 연결해서 보라고 쌤이 문화 상대주의 먼저 할게요. 문화 상대주의는 이거 우리 통사 때 했지.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적 상황, 맥락, 역사적 맥락,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야 얘들아, 상대론적 관점에서 관점이 태도로만 바뀌었어.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쉬워. 알겠지?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요, 문화는요 평가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나 다른 나라 문화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화는 그냥 이해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열등한지 가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해서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쌤이 조금 아까 말한 게 기억나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공부하는 포인트는 순기능이랑 역기능을 좀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 문화 상대주의 순기능, 좋은 기능은 뭘까? 그 나라가 처한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는요, 다양한 문화들, 여러 가지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요 존중해 줄 수 있고요, 문화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럼 역기능은 뭘까? 안 좋은 점. 이거 들어봤어?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를 경우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거 들어봤어? 우리 통사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그랬잖아. 근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 존중의 원리를 훼손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이해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극단적 상대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례 굉장히 많이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에는 어린 여자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할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할례 문화는 이 아프리카 문화니까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지 그 나라 문화인데,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까? 아니에요. 생명 존중,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100% 이해해줘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해됐을까? 2개 남았네.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다음은 두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문화를 위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은 잡고 들어가 보자. 자문화 중심주의의 의미는요, 자기의 문화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그래서 예시는 중화 사상이 있어요.
중화 사상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 1등은 중국이고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문화 제국주의도 자문화 중심으로 들 수 있겠네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예시로.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순기능은 뭘까? 이것도 얘들아 좋은 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뭘까? 자문화 중심주의 얘들아 순기능은요,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전통 문화를 보존할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 통합돼요. 통합할 수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일체감이 높아지죠. 동질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겠고요. 그럼 얘들아 뭐가 안 좋은 점이야? 역기능은 뭘까? 우리나라 문화만 높게 평가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 나라는 지들 문화만 좋대. 지들 문화만 좋대. 라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또 이 예시거든? 근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나라를 봉쇄한 쇄국정책은요, 다른 나라 문화가 들어오는 걸 어렵게 했잖아. 그래서 타국의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았네. 다 왔다, 얘들아. 세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랑 반대입니다. 사대주의는요, 우리나라 문화를 낮게 평가해. 우리나라 문화 별 볼 일 없어. 근데 다른 나라 문화를 높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낮게 보고 다른 나라 문화는 높게 보는 태도인데요. 그럼 요거는 어떤 점이 좋을까? 아까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를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 얘는 반대로 그럼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들을, 괜찮은 문화들을 수용하기가 쉽겠죠. 수용하기가 쉽고요. 그럼 역기능은요? 역기능은 다른 나라 문화만 좋아해. 그럼 역기능은 뭐야? 뭐가 안 좋을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나라 문화만 따라하게 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체성도 없어지고. 그럼 얘들아,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배웠잖아. 여기서 두 개 한 개로 묶어볼게.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봅니다. 우등한 거 열등하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하다.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가 우월하다. 다른 나라 문화가 우월하다.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볼까요? 아니죠.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다. 와, 얘들아, 목 아파 죽겠어.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배웠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이 있었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있었어요. 와, 여기까지 유튜브 끝났다. 예! 얘들아, 여기까지 유튜브 보느라고 고생했고, 우리 얼른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자. 조심해서 만나요. 빠이빠이.